송생과학 송쌤입니다. 오늘은 1학년 6단원 빛과 파동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년 진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항을 먼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광원과 빛의 합성에 관련된 문항이 두 문항이 나옵니다. 빛을 이용해서 물체를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빛의 반사와 굴절에 관련된 문항이 무려 3문항이나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두셔야 되겠죠. 편명거울에 대한 자세한 상해 분석에 대한 문항이 한 문항 나왔고요. 볼록거울과 오목거울,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에서 두 문항씩 나왔는데, 상을 작도법을 이용해서 정확히 표현을 하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동과 매질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게 무려 3문항이나 나왔습니다. 파동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소리의 3요소에 관련된 문제가 2문항 나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항을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답형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영희가 강아지를 보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빛의 진행 경로에 관련지어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희가 강아지를 볼 수 있는 것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땡땡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광원은 태양이 되겠네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요, 그 물체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을 이용하여 우리는 물체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송생과학의 단골손님이 아이유가 등장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둠 상자를 천장을 딱 가린 물체를 봤을 때 안에 있는 딸기가 아이유 눈에는 안 보일 겁니다. 하지만 구멍을 딱 열고 빛을 들어오게끔 하면요, 안에 있는 물질이 딸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전등에서 나온 빛이 딸기라는 물체에 반사하여 빛이 아이유의 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유가 딸기라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햇빛에서 나오는 빛이 강아지에 반사돼서 여자아이의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강아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답은 강아지에서 반사되어 영희의 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 9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백색 조명 아래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영희의 모습을 나는 빛의 삼원색에 합성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에서 백색 조명을 끄고 초록색 조명을 켰을 때 보이는 영희의 옷 색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희가 지금 노란색 옷을 입고 있어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빨간색과 초록색 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의 색을 볼 때는요, 물체에서 반사돼서 나온 빛이 합성된 색을 통해 우리가 인식하는 건데요. 만약에 노란색 물체를 본다면은 빨간색하고 초록색 빛이 합성된 경우, 청록색을 볼 경우에는요, 파란색하고 초록색 빛이 합성된 경우, 자홍색을 볼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 빛이 합성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흰색을 볼 경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이 합성된 색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자, 노란색 물체에 초록빛만 들어가게 되면요, 초록색 빛만 반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초록색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초록색 물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답은 우선 그래서 2번입니다. 빛의 세계가 진짜 오묘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이 물체가 정상적인 노란색으로 보이게 하려면 어떤 색의 광원이 추가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빨간색의 광원이 추가되는 게 맞는 겁니다. 빨간색 광원이 추가가 되게 되면요, 이렇게 빨간색 빛도 추가가 되게 되고요. 같이 반사가 되면은 초록색 빛과 빨간색 빛이 섞이면서 노란색으로 바뀌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015년도 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편명거울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편명거울은요, 하나의 평평한 반사면입니다. 입사광선이 들어오게 되고요, 반사광선이 나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법선을 딱 그어보면요,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다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편명거울에서 이 토끼의 크기와 반대쪽에 있는 상의 토끼의 크기는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상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키가 160cm인 영희가 평면 거울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때 빛의 진행 경로와 상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른 것은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크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상의 크기는 160cm다. 그렇죠. 물체와 상의 크기는 같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입니다. 상은 거울 뒤쪽에 1m 위치에 생긴다. 물체에서 거울까지의 거리가 1m니까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도 1m가 되어야 되겠죠. 답은 니은 디귿 4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4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볼록골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볼록골을 작도해서 상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요. 볼록골의 작도는요, 물체가 거울에서 가깝든 멀든 작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광축에다 나무의 뿌리를 위치시키면 좋고요. 첫 번째 광선은 나무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들어오게끔 그려주는데 초점에서 나가게끔 반사시키는 광선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광선은요, 나무의 끝에서 거울의 중심에 들어가게끔 그려주시면 되는데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같도록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을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선이 겹치는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장선이 겹치는 지점에 상을 그려주면 되고요. 실물보다 작고 바로 선 상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볼록 거울의 경우는 물체를 거울에서 멀리 할수록 상의 크기는 더 작아진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과 비슷하게 그린 상의 작도법을 찾아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7년도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볼록 거울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평행한 빛을 거울에 비추면요, 반사된 후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은 실물보다 항상 작고 바로 선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넓은 지역의 모습으로 상이 생기므로 넓은 시야가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요. 자동차의 오른쪽에 사이드 미러라든지 도로의 안전거울, 편의점의 보안거울 같은 데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길모퉁이 주변에 폭넓게 보는 거울 같은 경우는 맞는 말이겠죠. 넓은 범위를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치아를 확대해서 보는 거울은 오목거울입니다. 그리고 빛을 모아서 불을 얻는 거울 또한 오목거울의 성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도 6번 문제는요, 렌즈에서 빛의 굴절을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는요,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빛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요, 빛이 굴절해서 하나의 초점에 모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목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이 퍼져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방울 같은 경우는요,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볼록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상을 크게 보거나 작게 보이게끔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빛의 굴절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14년도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때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색에 따라 모모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색의 빛으로 나뉘어져서 무지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빛이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햇빛이 물방울을 통과할 때 색에 따라 빛이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프리즘입니다. 공기 중에서 이동하는 백색광이 프리즘에 닿으면요, 빛이 꺾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주, 노초, 파남포와 같은 빛들이 파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빛의 진행 속도는 파장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파장이 다른 빛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요,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 빛이 분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 5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볼록 렌즈의 작도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거울에서 매우 가까울 때를 나타내고 있죠. 초점 앞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옆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우선 광축과 평행하게 들어오는 1번 선은요, 초점에 들어가게끔 굴절을 시켜서 그려주면 되고요. 2번 광선 같은 경우는요, 요 물체의 끝에서 거울의 중심을 지나게끔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번 굴절 광선과 2번 굴절 광선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연장선을 그려주면은 겹치게 되는데 여기다 상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을 그려주면은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서 있는 상을 관측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요거와 유사한 그림을 골라주면 되겠죠.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답은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초점보다 멀리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물체보다 멀다는 정의를 약간 먼 것과 2배 이상 먼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초점보다 약간 먼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1번 광선은 나무의 끝에서 평행하게 들어가다가 초점을 지나게끔 굴절시켜서 그려주면 되고요. 2번 광선은 나무의 끝에서 렌즈의 중심에 들어가게끔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겹치는 지점이 나오게 되죠. 여기다 상을 그려주면 되는 건데, 거꾸로 된 상이면서 상의 크기가 물체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물체가 초점보다 2배 이상 먼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주면 되지만, 겹치는 지점에다 상을 그려주게 되면요,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된 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작도를 했을 때 어느 위치에 선이 겹치는지만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답은 몇 번일까요? 요거와 유사한 것이 답이 4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8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결파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물결파에서 발생하는 파동은 매질의 진동에 의해서 퍼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파동은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말하고, 파워는 파동이 만들어지는 곳, 그리고 매질은요, 파동은 전달하는 물질로 여기서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질의 운동 방향은요,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의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이 아무리 앞으로 진행해도 공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물결파의 매질은 물이다. 맞는 말이죠. 물결파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된다.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위치 이동은 시키지 못하지만 에너지를 이동시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땅을 흔들리게 해가지고 건물을 무너뜨린다든지 또한 에너지가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원형 모양의 물결파가 퍼져나간다. 지금 여기서 원형 모양의 물결파가 퍼져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돌멩이를 세게 던지면 물결파의 진폭이 더 커지겠죠. 물이 더 크게 출렁이기 때문에 진폭이 커지는 겁니다. 5번이 틀린 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연못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9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물결파를 일으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탁구공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결파를 일으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물결파의 성질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결파를 일으켰을 때 이 종이 조각이나 탁구공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위치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물결파는 매질이 없어도 진행한다. 매질이 없으면 진행을 못하죠. 물이라는 매질이 있기 때문에 파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물결파는 매질에 진동 없이 에너지를 전달한다. 진동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말. 물결파의 진행 방향은 매질의 진동 방향과 나란하다? 아니죠. 수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행 방향이 수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하고 에너지만 전달된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매질이 물결파를 따라 실험자리의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탁구공도 가장자리 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3년도 3번 문제는요. 파동의 속력이 들어가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질이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파동이 점점 앞으로 갈지라도 나뭇잎은 위아래로만 진동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선 리본의 위치가 20cm에서 바뀐 거는 다 지워주시면 됩니다. 2번이나 4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 지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파동의 속력이 20cm래요. 지금 20cm 지점에 마루인 지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1초가 지났어요. 그러면은 40cm인 지점에 마루가 나와야 되는 것을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8년도 서답형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트라이앵글을 연주하는 모습이래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소리의 전달 원리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해보래요. 자, 어디가 전달이 안 될까요? 우리가 거실에서 트라이앵글 친다고 해서 들리잖아요. 그리고 물속에서 소리치면은 물속에서 소리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서는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모두 전달이 됩니다. 철길에 귀를 갖다 대면요 기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요. 아티스틱 스위밍을 할 때도 물속에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제트기 움직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는데 매질이 없는 경우가 바로 진공 상태겠죠. 그때에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의 전달 과정은요, 물체의 진동을 일으켜서 공기라든지 여러 가지 매질을 진동을 시키게 되고요. 매질의 진동이 귀 속으로 전달돼서 고막을 진동시키게 되고, 고막의 진동을 뇌에서 소리로 인식하게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다인 거예요.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고체나 액체, 기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보관에 무전기 같은 걸 넣어놓고 서로 소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정말 잘 달려왔습니다. 2016년도 7번 문제입니다. 소리의 3요소를 정확히 잘 알고 그래프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가랑 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의 파형과 나의 파형은 비슷하죠? 첫 번째 봉우리가 있고 두 번째 봉우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형은 비슷합니다. 두 번째로 진폭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할게요. 소리의 3요소에는 소리의 크기, 소리의 높낮이, 음색이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는 음파의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고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높낮이는 음파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이 되고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음색 같은 경우는요, 음파의 파형에 의해서 결정되고 파형이 다르면 다른 소리로 들린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기억. 피아노의 나음은 세게 두드리다, 약하게 두드렸다. 세게 두드리면 소리가 크게 나고 약하게 두드리면 소리가 작게 들릴 텐데 여기서는 진폭이 똑같다는 거죠. 똑같은 세기로 두들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고요. 자, 니은 같은 경우는 바이올린의 라음을 피아노의 라음으로 바꿔서 연주하였다. 악기가 달라지면은 파형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선 파형은 똑같죠.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디귿의 경우는 높은 라에서 낮은 라로 음을 바꿔서 연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악기가 같은 거기 때문에 파형도 같고요. 똑같은 소리의 크기로 냈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높은 라에서 낮은 라로 바꿨기 때문에 소리의 높낮이가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진동수가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와 나 그래프를 설명하기에 충분한 문구는 디귿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손봐.